대한민국의 직장인이라면 최소한 5년에 1억 만드는 속도는 나야 된다. 2022년도 기준으로 중소기업 대졸 신입사원들 초봉 평균이 2,881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월 소득이 240이란 뜻이에요, 평균이. 그럼 240에 40%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가이드는 꼭 좀 지켜라. 트레이너님이 평소에 1억 모으기 좀 강조해 주시잖아요. 네. 월급에서 적어도 이제 꼭 1억을 모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그 이제 제가 작년 10월 달에 이제 9번째 책이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딱 1억만 모읍시다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럼 1억을 모아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왜 1억 갖고 뭔가 할 수 있는 뭐가 있나?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1억 만들기라고 하는 거는 1억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1억 갖고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최소한 1억 정도를 모으고 있는 정도의 어떤 속도, 저축의 어떻게 보면 근육, 그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걷기가 참 건강에 좋다 그러는데 뭐 그러면 걷기는 뭐 어떻게 10분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얼마나 걸어야 되는 거야?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하루 10,000보. 이렇게 어떤 목표를 딱 주니까 그래 하루 10,000보만 걸으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더라라는 기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억 만들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9천만 원 모으면 안 되냐? 뭐 안 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최소한 1억 정도를 모으고 있는 속도가 나는 분이다라고 하면 그분은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꼭 20대, 30대만 국한된 게 아니라 40대, 50대도 노후 자금을 위해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뭐 어떤 사람은 소득이 높으니까 3년 만에 모으고 어떤 나는 소득이 낮으니까 뭐 한 6년, 7년 만에 모으든 그건 상관없고 목표를 1억으로 딱 가져가야 내가 뭔가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좀 다잡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의 태도를 말씀드리는 거죠. 목돈을 만드는 성공적인 저축 방법으로 이제 4가지를 강조해 주셨는데 어떤 방법일까요? 이제 기자님도 이제 경제활동 시작하시면서 저축을 쭉 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축을 내가 많이 했을 때와 많이 못했을 때의 차이가 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소득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난 월급 많으면 저축 많이 할 것 같은데 그게 전혀 그거랑 비례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 딱 사람은 2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그게 2종류가 어디냐? 첫 번째, 저축을 하고 돈을 쓰는 사람. 그다음에 나머지는 돈을 쓰고 혹시 남으면 저축해야지라는 사람인데 후자는 절대로 저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가 뭐냐? 이 돈을 쓰고 남으면 저축해보자라는 것이 아닌 어떻게든 저축을 한 다음에 남는 돈으로 써보자라는 여러분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4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선저축이죠. 늘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선저축, 저축이 먼저다. 그다음에 2번째는 강제저축입니다. 저축하겠다고 마음 먹어놓고 자유적금을 들어. 그러면 이제 내가 이번 달 좀 힘드니까 나랑 좀 타협을 해서 그냥 이번 달은 좀 쉬고 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정기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달은 막 100만 원 넣어놓고 어떤 달은 50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똑같은 금액을 저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정말 중요한 건데 증액저축이에요. 이게 증액저축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1억 만들기에 대한 걸 설명하면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금액을 해서 포기를 하느니 약간은 처음에 살짝 낮은 금액으로 시작했다가 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이제 해가 바뀌면 봄에 임금이 인상돼요. 뭐 임금이 인상이 안 되는 회사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임금은 올라갑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조금이라도 증액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3년, 4년, 5년 똑같이 하지 마시고 뭐 예를 들면 95만 원으로 시작하신 분은 내년에는 105만 원, 또 11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동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피트니스 센터 가서 바벨 들어 올릴 때 처음에 60kg로 들었으면 잘 들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65로 하자, 70으로 하자 그러지. 60 잘 드니까 계속 60으로 쭉 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선저축, 강제저축, 정기저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액저축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직장인들이 5개년 계획으로 이제 저축을 해서 1억을 모은다고 했을 때 이제 로드맵을 예시로 좀 설명을 해주시자면. 네. 뭐 소득이라는 게 높은 분도 있고 정말 소득이 낮은 분도 있다 보니까 딱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드린다면은 대한민국의 직장인이라면 최소한 5년에 1억 만드는 속도는 나야 된다. 어떤 분들은 나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걸 맞춰보려고 노력해 보시고요. 난 이거보다 훨씬 난 이거 여유 있게 할 수 있는데 라고 한다면은 뭐 이거보단 조금 더 하면 좋겠지만 제가 최소한 요구하는 게 5년에 1억 만들기예요. 자, 그러면 5년에 1억 만들기를 그냥 똑같은 금액으로 증액저축 없이 만드는 방법은 15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55만 원 저축하라는 얘기인데 와 이거 힘들다. 그러니까 155만 원을 60개월을 모아야 1억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증액저축으로 하자면 155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130만 5천 원을 하시면 됩니다. 130만 5천 원을 하고 대신에 내년도에 이제 임금이 조금 올라갈 테니까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해왔던 또 뭔가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딱 10%인 13만 원만 증액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13만 원이라는 금액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 정도 금액이면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13만 원, 130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13만 원만 증액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5년을 가게 되면은 딱 1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55만 원을 5년을 저축하는 게 쉽냐 아니면 130만 5천 원으로 시작해서 13만 원 증액하는 게 쉽냐 그러면 사실은 후자가 훨씬 여러분들 하시기에 쉬울 거예요. 그리고 한 3년쯤 하면 이게 본전 욕심이라는 게 야 1억 만들기 시작했는데 1억은 만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100만 원에서 500만 원대까지 소득별로 이제 저축 비율이 다르다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소득이 높으면 저축 많이 할 수 있고 소득이 낮으면 난 저축할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 말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높으나 낮으나 지하철 교통비는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 식대도 다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비용으로는 그렇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정말 소득이 지금 낮다면 내가 낮으니까 오히려 더 긴장을 하고 오히려 더 빨리 1억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만나보면 우리 직장인들을 200만 원대 사회초년생 월급을 받는 분들은 아예 오히려 긴장을 하고 있어. 내가 월급이 정말 작으니까 차 살 생각은 이거 꿈도 안 꾸고 오히려 그냥 더 열심히 오는데 이게 300만 원대 중반 간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마음이 살짝 놓이면서 내가 300만 원 중반이니까 그래도 뭐 아주 비싼 차는 아니라도 차를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200만 원대 소득 있는 보다 더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약간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소득이 예를 들면 400에서 500만 원이다. 그러면 뭐 마음 같아서는 진짜 절반 이상 저축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무래도 소득이 높으면 아무래도 소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를 모아야 되느냐? 200만 원은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을 모아라가 아니라 200만 원보다 더 모아야 되겠지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200이 최저 모여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00에서 400만 원인 분들은 160만 원 정도 모아야 되겠죠. 그러면 300에서 400만 원대의 월 소득인 분은 160 정도는 무조건 모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분들은 1억 만들기가 5년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증액저축을 하면. 자,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포진해 있는 사회초년생들 중에는 가장 많은 분들이 포진해 있는 게 250, 300인데 여기서는 140만 원 정도는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5년의 증액저축으로 1억 만드는 속도가 여기서 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250이 안 된다. 뭐 진짜 와 이러면 야 이건 어떻게 하냐. 제가 이 구간에서는 95만 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95만 원은 좀 해야 된다. 2022년도 기준으로 중소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빼고요. 대졸 신입사원들 초봉 평균이 2,881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 구간에서는 대부분 근로소득세가 거의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월 소득이 240이라는 뜻이에요. 평균이. 그럼 240에 40%는 해야 된다. 그게 96만 원입니다. 96만 원. 자, 96만 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96만 원에 매년 10만 원 증액 저축을 했을 때 딱 7년 후에 1억 2천이 되거든요. 1억 2천. 1억 모으라 그러더니 왜 1억 2천을 모았냐? 그 화폐 가치를 이제 인플레이션 2%를 적용을 해보면 7년 후에 1억 2천 모으면 그게 지금 화폐 가치로 1억 500이에요. 그러니까 1억은 모아서 재투자하시고 500은 이제 유럽 여행 가야죠. 본인한테 좀 보상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자, 소득이 낮은 구간에 있는 250도 안 돼. 나 사회초년생이라 그런 분도 최소한 40%인 95만 원, 96만 원은 모으셔서 이걸 증액저축으로 7년에 지금 화폐 가치로 1억을 꼭 모으셔라. 그러니까 요 가이드는 꼭 좀 지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뭐 그럼 1억을 이제 딱 모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또 10억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그 자수성가형 부자들 많이 만나봤는데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부자가 된 방법은 당연히 한 가지가 아니죠. 정말 그들의 인생에서 와 그런 일이 생겨서 또 이렇게 자수성가형 부자가 됐구나. 또 이분은 또 이런 루트로 부자가 됐구나.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이것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과 안에 씨앗이 몇 개 들어있는지는 잘라보면 알 수 있지만 씨앗 안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시드머니를 먼저 만들어서 심어보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갖고 1억을 모았는데 그걸로 뭐 결혼을 했는데 그 맞벌이가 시너지가 나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손과 부장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1억을 모았는데 그걸 어디다 청약을 넣었는데 그게 집이 뭐 올라가지고 뭐 자수성가형 부자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요번 책에 그 사례를 썼는데 제가 1억 모은 분들 인터뷰를 좀 하다 보니까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1억을 모아서 전세금을 올려서 더 큰 집으로 가려고 했었대요. 1억이 딱 모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1억을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모았는데 그거 고작 집을 늘리는데 그것도 내 집 사는 것도 아닌데 늘리니까 갑자기 아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어머님이 반찬 솜씨가 엄청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걸로 무인 반찬 가게를 열었어. 어머. 예, 신도시에다가. 근데 이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자기 월급보다 더 나와. 물론 퇴근하고 가서 저녁에 조금 일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1억 모으고 나서 이 1억 가지고 뭐 할까 전세금 올려서 넓은 평형으로 갈까 하다가 어떻게 하게 된 점포가 뭐 대박까지는 아닌데 이거 괜찮은 데가 되니까 이번에 2호점을 또 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 근로소득만 있던 분이 갑자기 사업소득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1억이라고 하는 시드머니가 창업으로 갈지 청약으로 갈지 결혼으로 갈지 뭐 투자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1억을 10억으로 단박에 만든 사람들은 다 어쨌든 1억이라는 걸 통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 씨앗을 심었을 때 이 씨앗에 사과가 몇 개 열릴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심을 수 있는 씨앗 머니, 우리가 시드 머니라고 하는 1억을 여러분들도 모으면서 내가 어떻게 진짜 인생이 풀릴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참 저는 굉장히 1억 가지고 전세금을 증액을 하면서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미래를 위해서 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한 것이 성공의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 역사를 보면 10년에 한 번 정도 왔거든요. 이 경기 침체 위기라고 하는 것이 언제 오느냐?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3년 이내에 항상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2025년도에도 시장이 작년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자산 시장도 약간의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